근데 이제 사실적 읽기에 대한 커피 이야기, 사실적 읽기. 여기에서 이제 커피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정리해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다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때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는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커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피 아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피하고 이제 생물학적 커피 이게 다른 거다. 생물학적 커피가 다르다. 마치 모처럼 그냥 인간과 자꾸 왜 람다를 쓰냐.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자유인간 할 때 인간하고 실제로 한 개체로서의 인간 말할 때 그 생물학적 인간하고 다르듯이 우리가 아는 그 커피하고 생물학적 커피하고 다릅니다. 생물학적 커피라는 게 결국엔 뭐다? 생두다. 이 생두는 우리가 보는 그 커피 음료수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커피의 그 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된다. 가공 과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공 과정 설명할 때 하고 화제를 제시하고 흥미를 이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가공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눠지는데 이 건식법과 습식법은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약간 차이가 날 뿐이지 이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나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아마 공통되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알겠죠? 가공 방식은 그래서 결국에는 부분적인 그 절차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공 방법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건식법과 습식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건식법 좀 먼저 나오죠. 건식법은 일단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앞에 수학을 안 썼네. 이거 수학 꼭 써야 돼. 근데 습식하고 똑같아요. 여기 앞에 수학을 하죠. 그 다음에 선별을 합니다. 근데 선별 과정에서 아마 습식법하고 건식법하고 차이가 납니다. 건식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첫 단계는 수학을 하고, 그죠? 세척을 한다 그랬죠. 세척. 여기가 세척 과정인데 세척 과정하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먼저 분류를 하고 세척을 하죠. 여기서 그죠? 수학을 한 다음에 다양하고 세척을 하고 분류하죠. 세척을 하고 분류한다. 세척하고 분류 과정인데 그냥 이거 물로 씻고 분류해요. 어떻게? 수동으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키질을 해서 분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세척을 합니다. 세척은 뭘로 하겠어요? 물로 세척하겠죠. 물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키질을 통해서 분류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건조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이거죠. 건조가 제일 중요해. 요거 말하고 있어요. 건조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다. 이것도 아니고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아니고 건조가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건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건조를 합니다. 건식법에서 건조하는 과정은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요. 이 유추 방식은 유추의 방식.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유추, 비교 과정, 그 다음에 뭐 인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비교 대조를 사용하고 있는지,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특히나 주의해야 될 것은 아마 이 유추가 아마 주제 포인트가 되겠죠. 유추는 사실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유추를 합니다. 어떤 것을 유추를 하냐면 한국의 고추 건조하는 모습과 유사한 점을 들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 말리는 광경과 흡사하다. 건조하는 방식이. 어떻게 한다? 뭐 파티오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딱 펼쳐놓고 손으로 뒤적거리면서 한다 라는 것이죠. 이 건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2, 3주 정도 해야 돼.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4주도 해야 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드라이어도 이용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나는 약간 이상한 게 이 드라이어가 기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습식법과 건식법의 차이를 할 때 여기서 기계를 안 쓴다 그랬잖아요. 기계를 안 쓰고 습식법에서도 습식법은 기계를 쓴다. 이게 차이점으로 나오는데 과연 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 드라이어가 기계 안 들어가는가? 그건 나 잘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는 기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드라이어라고 합니다. 2, 3주 정도 걸리기도 하고 4주 정도 걸리기도 하고 드라이어를 쓰기도 해. 때에 따라서 보통 2, 3주 하는데 좀 습도 높은 날에 4주 아니면 좀 규모가 크고 그리고 좀
잘 사는 그런 농장 같은 데에서는 드라이어를 이용하기도 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할 때 건조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 또 말하죠. 또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건조 작업은 커피 품질을 중요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체리가 너무 마르면 너무 말랐어.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말랐어요. 너무 마르고 아니면 너무 무거운 게 아니고 너무 습하면 아니 무르면 마르면 덜 마르면 너무 마르거나 덜 마르면 어떻게 된다? 너무 마르면 그렇지 손상이 쉽게 되고 잘 부서지고 덜 마르면은 곰팡이 같이 부패가 잘 되고 곰팡이가 쓰이거나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곰팡이 피거나 썩어서 품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딱 여기 적정선인 어디 12.5%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수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조 과정이 가장 중요해.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조 과정이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해. 응?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그 다음에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에 보관을 합니다. 어떻게 해? 사일로에 보관을 해요. 사일로 보관. 사일로에 보관을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어디로 가? 그치 공장에서 여기는 다 어디 사는 거야? 생산하는 곳에 사는 거예요. 농장에서 이렇게 다 한 거죠. 여기까지 보관까지 농장에서 합니다. 따가지고 건조까지 농장에서 하면 공장으로 가서는 뭐예요? 공장으로 가서는 똑같이 분리하고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두 안에 씨앗이거든요. 씨앗하고 겉에 있는 껍질하고를 생두하고 체리 껍질이라고 해서 체리하고를 이제 분리를 하는 작업을 공장에서 해요. 그리고 분리한 요 생두를 이제 분류하는 작업까지 합니다. 맞죠? 선별하고 등급을 매긴다. 생두를 체리에 뽑아내서 생두를 분류를 한다. 그래서 보통 건식법은 어디에 쓰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값싼 로부스타. 여기 보세요. 값싼 로부스타 커피, 로부스타 커피 아니면 저렴한 아라비카 여기 일부 인도 에콰도르산 아라비카도 보세요. 에티오피아 아라비카 커피의 95% 에티오피아 아이티 파라과이산 아라비카 커피의 대부분 인도 에콰도르산 아라비카 건식법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라비카가 건식법을 사용하는 아라비카가 있고 뒤에 보면 아라비카가 습식법을 이용하는 아라비카가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차이점 뭐겠습니까? 가격의 문제죠. 값싼 로부스타. 그럼 여기 말하는 여기 있는 아라비카 일부 아라비카죠. 일부 아라비카. 다수 아라비카인가? 어쨌든 아라비카도 값싼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아라비카 커피와 로부스타 커피는 건식법을 따르게 된다 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습식법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똑같아요. 수학 똑같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좀 달라지는데 여기서 습식법이 어떻게 되냐면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본래의 맛과 향을 보존하기에 유리하다. 얘는 어때? 뭐가 유리해요? 가격 면에서 유리하죠. 단순하고 청통적이고 보존 보존하기에 유리하다. 얘는 건조한 다음에 분리. 얘네는 건조하기 전에 물로써 기계로써 분리. 보시면 돼요. 습식법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맛과 향을 보존하고 물과 기계를 사용하고 당연히 습식이니까 당연히 물과 기계를 사용하겠죠. 물과 기계를 사용하고 또 그죠? 고급 아라비카. 그냥 아라비카하고 고급 아라비카라고 해야 돼요. 대부분의 아라비카는 건식법을 따라요. 그리고 소수의 고급 아라비카는 습식법을 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수확한 다음에 세척하고 분류를 합니다. 자, 물로 깨끗이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가 된다. 자 위에서 보면은 선별 작업이 끝난다. 커다란 탱크 속에서 물 속에서 분류를 합니다. 물 속에서 이 세척은 물로 하겠죠. 그리고 분류도 물 속에서 합니다. 얘는 물수이고 물수입니다. 그죠? 얘는 세척하는 게 물 한 번밖에 안 쓰죠. 그리고 키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물 속에서 선별을 합니다. 그죠? 물 속에서 선별을 한다. 탱크에서.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식에서는 뭐였어요? 건조를 하고 분리를 했죠. 생두와 체리를. 얘네는 분리를 먼저 합니다. 분리를 먼저 하고 건조를 하겠죠. 이게 가장 큰 차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건조가 아니라 분리를 합니다. 분리. 물론 여기죠. 생두와 체리를 분리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과육을 제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육과 체리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런 제거 과정은 빠를수록 좋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빠를수록 좋다. 과육을 벗겨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를 한다. 분리를 하고 2차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과육이 약간 제거되지 않은 체리는 뭐 걸러내고 그 다음에 세척하죠. 분리하고 세척하고 이게 약간 이게 복잡해요. 세척도 뭘로 하겠어요? 물로 하겠죠. 물만 사용하는 거예요. 물에서 세척하고 물에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사용해서 분리하고 2차 분류하고 또 물로 세척을 하고 세척을 또 합니다. 세척을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약간 또 다르죠. 여기서는 이제 발효 과정 없어요. 여기서는 건조가 끝났는데 여기서 발효 과정이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뭐예요? 남아있던 체리 껍질이나 남아있던 붙어있는 이물질 같은 것들이 모두 녹아 없어지도록 발효를 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액이나 속껍질이 없어지도록 발효 과정이 점액이나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데 보통 24시에서 36시간 걸리고 거친 생두에는 은색 막만이 남게 되면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지면 조약돌과 같은 느낌이 난다. 여기서 이제 은색막이 쌓여있대요. 그 다음에 발효한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하죠. 세척 과정을 거친 다음에 37%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대요. 지금 세척 과정을 거치면 여기서 어땠대? 37%. 근데 아까 말했던 최적의 습도는 몇 도? 12.5%. 낮춰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뒤에 보세요. 생두를 건조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건조한다. 여기서 이제 건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다 분리해놓고 발효까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건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건조합니다. 여기서도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건조를 합니다. 또는 햇볕이나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햇볕을 말릴 때는 마찬가지로 합니다. 마르도록 해줍니다. 결국에는 건조 방식은 비슷해. 건조 방식은 비슷한 거야. 근데 순서도 다른 거예요. 건조 방식은 비슷하네요. 그래서 건식법하고 이제 8에서 10일 정도. 아 근데 여기 약간 다르네요. 8에서 10일. 금방 끝나네? 금방 끝나네. 이것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건식법보다 건조 과정은 좀 더 빨리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는 드라이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 커피 뭐라고 부른다? 파치먼트 커피인데 파치먼트 커피는 이름만 커피지 우리가 아는 그 원두 커피가 아닙니다. 파치먼트 커피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발효를 하고 나면은 뭐가 있다? 은색막이 나온다. 은색막이 있는데 이것이 안 없어지고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세척 과정, 건조 과정에서 발효됐을 때 남은 은색막이 없어진다라고 나오면 이 파치먼트 커피는 나올 수 없겠죠. 어쨌든 발효가 되고 세척하고 건조하는 과정 중에서도 은색막은 안 사라졌기 때문에 파치먼트 커피 딱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파치먼트 커피, 이 건식법과 습식법이 끝난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이제 공통 과정이에요. 공통 과정. 그죠? 아니네. 여기서 끝났네. 잠시만. 그럼 큐어링은 잠시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큐어링이 되는 거예요. 큐어링. 이제 다음에 가는 것이 이제 큐어링 과정이다. 큐어링 과정에서는 보통 이제 습식법에서는 파치먼트 커피가 나왔잖아요. 그럼 습식법에 나왔던 파치먼트 커피는 은색막만 제거해주면 되겠죠. 은색막을 제거해주는 거. 습식법 같은 경우에는 은색막 제거해주는 거. 또 건식법으로 나온 거는 뭐가 있습니까?
뭐 불순물들이 있겠죠.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뭐 결점이 있는 것들은 이제 솎아내는 마지막 이제 큐어링 작업이 있는 거죠. 여기서까지 이제 모든 분류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불순물까지 제거한 다음에 이제 등급을 매기는 경우도 큐어링 단계다. 그래서 커피 등급이 매겨지는 경우가 언제냐라고 말하면 큐어링 단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급이 매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큐어링 다음에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생두는 뭐를 해야 돼요? 로스팅을 해야 돼요. 또 뭐라고 불러요? 교과서에서는 배전이라고도 합니다. 배전. 로스팅. 배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스팅 과정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로스팅 과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두가 우리가 아는 갈색 원두로 되는 과정인데 12에서 20분간 볶아요. 그러면 생두 안에 들어있는 과당이라는 게 있대요. 과당 같은 게 어떻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캐러멜화 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캐러멜화. 아 잠시만요. 이거 말하면서 지금 뭐 많았죠. 아까 이거 요거 대조한 거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이거 대조 로스팅이랑 정의 이런 거 다 볼 수 있겠죠. 정의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유추죠. 유추로 뭐로 나와요? 그렇죠. 뽑기를 생각해봐라. 뽑기 그 로스팅이랑 거의 비슷하다. 똑같이 캐러멜을 거친다. 설탕 녹이는 거 알지? 그것처럼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과당 얘도 설탕인데 얘가 액체로 이렇게 녹아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로스팅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진 원두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로스팅을 한다. 그런데 이 로스팅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생산국보다는 주로 소비국에서 로스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이유가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입맛인데 사실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 생산국들을 생각해보면은 에티오피아, 하이티 못사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못사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기술이 없다. 생산국에는 기술이 없다. 기술이 오로지 소비국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만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입맛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로스팅은 보통 생산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일어난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커피, 음료수 그거 말하려면 이제 추출을 하면 된다 라고 해서 끝내고 있습니다. 즉 결론 이 같은 우리가 아는 이런 커피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설명 방식과 그 다음에 과정 같은 것은 잘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커피 이야기 다음 뭐 추론적 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